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퇴행성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관절염이란 무엇이냐면, 퇴행성관절염은 관절의 과도한 사용으로 관절의 연골이 점차 손상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노화 현상으로 한번 증상이 발현되면 재생은 되지 않고 반드시 점차 악화됩니다. 이를 퇴행성이라고 합니다. 퇴행이라고 하면 즉 뒷걸음질 친다, 전진은 안 되고, 따라서 모든 퇴행성 질환은 치료법으로 보존적 치료라는 것을 하자고 합니다. 현상 유지만이 최선의 치료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노인들만 걸리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무릎을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외상으로 인해서 일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 중에서도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도 많이 오는데 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무릎을 떠올릴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두 다리로만 체중을 버티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은 네 다리로 체중을 버티는데 사람은 다리 두 개로만 버티죠. 한마디로 체중이 훨씬 많이 실린다는 뜻이에요.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부담이 가면서 연골이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중이 실리는 모든 행위가 퇴행성 관절염을 진행시킵니다. 안 그래도 다리 두 개밖에 없는데 무거운 거를 든다든지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뛴다든지 하는 행동은 빠르게 진행시키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어떤 게 있느냐? 우선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은 무릎이 붓게 됩니다. 무릎이 곤봉처럼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요. 주로 양쪽 중에서도 안쪽이 붓는 분이 많아요. 안쪽 바깥쪽 있으면 이 안쪽 몸 가운데 쪽 안쪽이 붓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무릎이 2배, 3배 많이 커지기도 해요. 그리고 통증이 나타납니다. 밤에 잘 때도 아프고요. 내리막길에 체중이 실릴 때도 아프고요. 오르막길에서 더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참 진행 중일 때는 만져보면은 뜨끈뜨끈하게 뜨거운 느낌이 들어요. 이 무릎은 찬데 이 무릎은 왜 이렇게 뜨겁지?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굳기 때문에 이 굴신이 어려워져요. 굴신이 어려워져서 앉거나 일어설 때 나도 모르게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게 되지요. 자, 그리고 연골은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재생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행성이라는 말이 붙었죠. 가만히 누워있는 것만이 연골 손상을 방지할 뿐이에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 방법이 없을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릎은 연골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관절에는요, 뼈도 있고요, 힘줄도 있고요, 인대도 있고요, 윤활액도 있고요, 연골도 있고요, 많아요. 그래서 연골이 닳아도 나머지들이 튼튼하면은 별로 안 아프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2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는 왼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찍어보니까 양쪽을 다 찍자 해서 찍었더니, 야, 왼쪽이 아프시지만 왼쪽은 연골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안 아픈 이 오른쪽 무릎이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오른쪽에 주사 맞을까요? 이런 거 맞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왼쪽이 아파서 갔더니 왼쪽은 쌩쌩하다. 나이에 비해서 젊다더라. 근데 오른쪽이 많이 닳았다는데 이게 왜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주머니는 연세가 4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무릎이 너무 아프대요. 별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난 무릎이 너무 아파요 하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또 어떤 90 먹은 할머니, 와, 그런데 옆집 할머니는 90이 넘었는데도 젊을 때 그렇게 일을 많이 했다는데 짱짱하게 돌아다닌다고, 좀 무릎이 안 아픈가 봐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을 갖다가 나눠서 사진을 찍어보면 어떨까요? 40살 아주머니 무릎이 많이 닳았을까요? 90살 할머니 무릎이 많이 닳았을까요? 당연히 할머니가 많이 닳아있죠. 근데 할머니는 잘 다니는 게 연골이 닳아도 주변이 튼튼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안 아픈 무릎을 찍어봤더니 얘가 더 닳았고, 아픈 무릎 찍었더니 얘는 안 닳았대요. 왜 그러냐면 아픈 쪽 무릎은 연골이 닳았지만 주변 조직들의 균형이 맞아서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안 아픈 쪽 무릎이 더 닳았다고 하는 게 그 원장님이 영상을 볼 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변 조직이 튼튼하면 훨씬 통증을 덜 느낄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될까요?
퇴행성 무릎이 아픈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바로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육이 건강해진다면 연골이 받는 충격도 대신 받아서 완화시키게 되고, 따라서 연골의 손상이 느려지게 되고, 지금 가장 좋은 상태인 지금 상태로 이제 더 이상 안 나빠지게 앞으로 쓸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목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자, 생각해 봅시다. 뭐 달리기도 있을 것이고, 역도도 있을 것이고, 뭐 배드민턴, 뭐 게이트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운동들을 해보면은 무릎에 체중이 실린단 말이에요. 무릎에 근육을 키우자 해가지고 운동을 했더니 오히려 체중이 실려서 연골은 닳고, 근육은 크는데 연골은 닳고,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방법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뭐냐? 체중이 안 실리는 운동을 하면 돼요. 응? 체중이 안 실리는 운동이 뭐가 있지? 첫 번째는 앉아서 하는 운동이에요. 앉아서 하면 체중 무릎이 안 실죠? 그럼 앉아서 하는 운동 뭐 있느냐? 앉아서 하는 운동은 대표적인 게 바로 자전거 타기예요. 그런데 자전거 타기를 여러 방송이나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자전거를 타라고 하는데, 실제로 막상 임상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시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탔는데 뭐 내 친구도 좋아지고 누구도 좋아졌는데 나는 타니까 더 아프더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실내 자전거는 페달과 안장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람마다 다 다리 길이도 다르고 무릎과 허벅지 길이도 다 다른데, 이게 맞지 않다면 오히려 무릎에 체중이 실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이 가능하다면 조절해서 타시면 좋고, 나는 뭐 그 정도까지 전문적으로 좀 할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앉아서 하늘 자전거 타기를 하시면 돼요. 앉아가지고 무릎만 까딱까딱 움직이는 겁니다. 공중에서. 요거는 절대로 체중이 실리지 않겠죠. 그래서 앉아서 하늘 자전거를 타는 걸로 우선 허벅지 근육들을 많이 키우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2주 또는 한 달 정도, 4주, 한 달 정도 해보시면은 확연히 조금 편하다, 통증이 좀 사라졌네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체중이 안 실리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바로 물에 사는 운동이에요. 물에 사게 되면 부력으로 체중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물에 사는 뭐 예를 들면 아쿠아로빅이라든지 물속에서 걸어 다니는 운동, 아주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죠. 체중이 안 실리니까요. 그리고 물의 그 부드러운 저항감으로 관절이나 뭐 이런 충격이 전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이제 체온 저하로 인해서 뭐 천식 있는 분들, 비염이 있는 분들은 약간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추천드리진 않고요. 또는 목욕탕을 자주 가는 분들은 수영장을 가지 않더라도 목욕탕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방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한방에서도 연골 자체를 재생시켜서 퇴행성관절염을 치료하지 않아요. 어떻게 치료하느냐? 무릎 주변, 연골 주변에 싸고 있는 조직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연골이 이 체중을 버텨낼 수 있도록, 무릎에 연골로 가는 체중을 최대한 분산시켜서 통증을 많이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90살 먹은 할머니가 연골이 닳았더라도 잘 걷는 것처럼, 이 무릎은 연골이 닳았다는데 왜 안 아프지? 그 무릎처럼 연골은 닳았지만 주변 조직이 건강해져서 무릎이 안 아플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첫 번째 한방 치료고요. 또 두 번째, 한쪽 무릎이 아픈 분들이 훨씬 많아요. 양쪽 무릎이 똑같이 아픈 분들은 드물고 한쪽이 많이 아파요, 보통은. 그러면은 이 무릎이 엄마 뱃속에서 똑같은 날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왜 한쪽 무릎은 많이 아픈데 한쪽 무릎은 덜 아프느냐? 왜냐하면 몸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한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릴 수도 있고, 관절 꺾이는 각도가 달라서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는 그 놈을 양쪽으로 분산시킨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쓸 수가 있죠. 오래 쓸 수 있고요. 따라서 몸의 균형을 맞춰서 이러한 무릎의 부담을 상쇄시킨다면 훨씬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방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개선시키죠. 퇴행성 관절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요. 대신 예방과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